저자 망수, 관펑 망수 마이너스 20살에 투자를 시작했어. 하지만 큰 실패를 겪고 시리에 빠져 있었지. 그때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주식 투자법을 깨달았어. 그 후 10년간 집중적으로 투자 공부를 했고 버핏의 투자 방법을 따라가며 순조로운 수익을 얻었어. 결국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고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버핏과 먼거의 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어. 최근에는 투자를 넓은 시야로 바라보며 훌륭한 스승과 좋은 친구들을 얻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 관펑 마이너스 경제 이론을 단순하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능력이 뛰어나. 그림을 통해 사람들이 쉽게 읽고 가치 투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줘. 역자 박지민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중국 유학 중에 표의 문자의 매력에 빠져 번역가가 되었어. 두 가지 언어를 사랑하며 살고 있어. 앞으로도 좋은 책을 찾아 정성껏 번역하고 좋은 글을 쓰며 살길 바라고 있어. 옮긴 책으로는 나와 디탄, 앙코르 인문기행, 그 산, 그 사람, 그게 중국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 등 70여 권이 있고 중국의 자연유산, 중국 서남부 등을 썼어. 쇼트 서머리 2015년 10월 8일 내가 위챗의 10시 주가 예측에 처음 글을 올린 이후 5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 몇 명에 불과했던 팔로워가 200만 명으로 늘었고 단기 투자에서 시작해 가치 투자를 하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어.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망수의 가치 투자 이념 덕분이야. 그의 투자법을 따라 수백만 명이 올바른 투자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지. 단기 투자의 성공률은 겨우 0.1%에 불과한 반면 가치 투자의 성공률은 99%에 달해. 단기 투자와 가치 투자는 성공률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모에서도 큰 차이가 있어. 단기 투자자는 매일 주식 시황판을 들여다보며 일도 놓치고 가족 관계도 피폐해져. 반면 가치 투자자는 주가의 단기 변동에 신경 쓰지 않아. 공부하고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챙기고 자녀 교육에 신경 써. 이렇게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 망수와 나는 단기 투자자에서 견실한 가치 투자자로 성장했어. 그의 소중한 가르침을 책으로 펴내 많은 투자자들이 가치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왔어. 우리는 단기 투기를 멈추고 인덱스 펀드에 정기적으로 투자하며 가치주를 지키도록 도왔어. 사모펀드를 조성해 우리의 전문 지식으로 많은 가정의 부를 늘리는 데 기여했어. 망수는 뛰어난 가치 투자자야. 14년 동안 평균 40% 이상의 연 수익을 올린 비범한 투자 실적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 뛰어난 인품은 가치 투자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자질이자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지. 이 책은 가치 투자의 핵심 이념을 다루고 있으며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사업, 장사 등 모든 투자 분야에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될 거야. 1장 투자의 기본 원칙. 주식을 산다, 기업을 산다. 모든 가치 투자의 가장 중요한 상식 중 하나는 투자자는 어떤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그 회사의 경영 실체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를 결정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투자 수익은 주식시장의 변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미래에 창조할 가치 증가에서 나와야 한다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어. 기업이 창조하는 가치의 최종 결과물은 분배할 수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이야. 주주에 대한 보답은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든 이윤을 증가시켜 시가를 끌어올리든 상관없지. 한 기업의 가치는 평가될 수 있고 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투자자가 해야 할 핵심적인 일이야. 워런 버핏의 말처럼 가치 투자자는 비즈니스 분석가이지 시장 분석가가 아니다라는 거지. 비즈니스 분석은 단순히 계산기를 두드려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비즈니스 분석 과정에서는 모호한 성질이 정확한 측정값보다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어. 종합적인 분석력을 갖추려면 투자자는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관리 수준, 경쟁 국면 등을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사고해야 해. 거기에 인성과 문화의 변화도 파악하고 능력의 범위 안에서 오랫동안 경작하고 공을 들여야 하지. 버핏은 투자자 개개인이 능력 범위 안에서 회사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해. 투자자가 기업의 가치를 알아보고 대략적인 평가를 했다면 그 평가의 무게를 가지고 해당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겨루어야 해. 만약 투자자가 기업의 미래 가치를 현재 시가보다 한참 높다고 판단했다면 그 기업은 평가절하된 것이니
안전마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이성적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기업과 저평가된 잠재적 기회를 비교한 후 확실성이 높은 기회에 자금을 재배치해.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한 기업의 5년 또는 10년 후의 비즈니스 모델과 경영 관리의 진화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 설사 지금은 저평가된 가격으로 보이더라도 미래 전망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보완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는 투자 과정에서 일반적이니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서 다른 좋은 기업을 찾아야 해. 배우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은 복리를 가져오고 미래의 뜻밖의 기쁨을 줄 거야. 연구 과정 자체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지도 투자자와 투기자를 가르는 주요 차이 중 하나야. 지속적인 경쟁 우위가 확실한 기업이지만 현재 가치 평가가 높아 주식을 매수하기 적합하지 않다면 투자자는 기업의 발전 추이를 지켜보며 밸류에이션의 변화를 점검해야 해. 좋은 기업은 정말 소수여서 더 큰 인내심이 필요해. 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끝나게 되어 있어. 특별한 경쟁력이 없다면 화려한 벚꽃처럼 나타난 우량주조차도 금세 사라져 버려. 찰리 먼거와 워런 버핏이 이끄는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장기적으로 뛰어난 비즈니스와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유명해.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대다수 기업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같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기업도 있어. 복리라는 꽃에 시간이라는 물을 주어라.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좋은 기업을 찾고 찾은 후에도 투자할 수 있는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주식을 매수한 후에는 그것을 비상장 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여기거나 10년 동안 인터넷이 안 되는 무인도에 살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고 상상하는 거지. 이런 생각과 행동은 단기적 사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돼. 많은 사람은 자신이 장기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만족감을 뒤로 미루고 자산을 계속 보유할 때 나중에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져.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사례를 돌아보면 코카콜라가 탄생하고 수십 년이 지나 유명 브랜드가 된 1988년에 버핏에게 코카콜라 주식을 살 기회가 찾아왔어. 당시 코카콜라는 펩시콜라와 극렬한 경쟁을 하고 있었지. 경영진은 새로운 맛의 뉴코크를 출시했지만 소비자의 질타 속에 주가가 곤두박질 쳤어. 버핏은 기업이 실수했을 때 그 기회를 잡아 코카콜라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어. 주가 수익 비율이 15배에 달하는 코카콜라 주식을 13억 달러어치나 매수했지. 이는 당시 버크셔 해서웨이 자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었어. 버핏은 코카콜라의 미래 성장을 보고 투자했어. 코카콜라는 여전히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유 주식 상위 3종목에 들어가 2019년 말 기준으로 코카콜라 주식의 시가 총액은 221억 4천만 달러에 달해. 시간은 투자에서 자금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요인이야. 좋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인내심을 갖고 그 성장을 지켜보면 많은 소모와 손실을 피할 수 있어. 주식을 끊임없이 사고 파는 경우 수수료와 거래세 등의 비용이 발생해. 이런 비용을 절약하면 장기적 복리가 올라갈 수 있어. 좋은 기업의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면 시장의 간섭을 차단할 수 있어. 투자자는 이런 소모되는 정신과 체력을 복리에 대한 인식과 기업 전망에 대한 통찰력 높이는 데 쓸 수 있어. 자신의 주 업무에 집중해 직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좋은 기업은 성장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리를 깨닫는 거야. 이런 깨달음은 투자자가 온갖 잡음을 차단할 수 있게 해줘. 부를 창조하고 쌓는 데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줘. 이런 평안한 생활 그 자체가 바로 부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야. 이장 인내심을 갖고 기회를 찾아라. 나쁜 비즈니스 vs 좋은 비즈니스? 비즈니스가 좋고 나쁜지는 태생적으로 차이가 있어. 어떤 업종은 치열한 경쟁 끝에 모두가 망할 때가 되어야 겨우 멈추고 몇몇 기업이 전장을 수습하려고 뛰어들어도 또 경쟁에 빠져. 반면 어떤 업종은 경쟁이 치열해 보여도 상품 간 차별점이 있어서 소비자들은 각각 다르게 봐. 삼류 회사에도 나름의 소비자 집단이 있고 싸우면서도 윤택하게 살 수 있어.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해. 경쟁 상황을 통찰해서 올바른 투자 대상을 선택하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 아무리 뛰어난 대가라도 실수와 시험, 훈련을 거쳐야 해. 버핏도 투자 초창기에 담배꽁초 전략과 보석 같은 기업 전략 사이에서
나쁜 비즈니스가 얼마나 나쁠 수 있는지를 모르는 실수를 수도 없이 했어. 나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업계의 경쟁은 치열해. 상품은 차별성이 없어 경쟁 과정은 거액의 자본으로 시작해서 끊임없는 가격 전쟁으로 끝나. 이유는 계속 낮아지고 현금 흐름의 소모도 심각해져. 저평가된 주식은 거품이 되고 남은 현금도 전부 경쟁에 투입해야 해.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은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서. 나쁜 비즈니스는 재무제표상으로는 이익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이유는 재투자돼.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낙오되고 말기 때문이야. 이런 비즈니스를 몇 년간 경영하면 결국 자신의 뒷마당에 설비가 가득 쌓인 것을 보게 될 거야. 반면 시즈캔디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손꼽히는 캔디 브랜드로 품질로 소비자를 사로잡은 소비자 독점 기업의 상징이야. 브랜드 효과의 이익을 누리는 시즈캔디는 점차 가격을 올렸지만 소비자들은 기꺼이 받아들였고 심지어 가격 인상을 체감하지도 못했어. 생산 공정이 안정화되어 매년 자본 지출이 적었기 때문에 잉여 현금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머니로 들어왔어. 버핏은 환호했지. 시즈캔디에 투자한 것은 이후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쳤어. 훗날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에 신속하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야. 3장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이윤 그 이상을 추구한다. 비즈니스 활동의 본질은 소비자를 위해 가치를 창조하는 데 있어. 소비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경쟁 상대보다 훨씬 창조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 이익 모델은 안정될 수 있어. 좋은 기업은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 소비자의 핵심 요구에 집중해. 그러나 기업이 일정 규모로 확대되면 회사 조직의 내부 갈등이 심해지고 이익 구조가 복잡해져. 또 외부 경쟁과 자본의 이익 추구도 근시안적인 행동을 부추기며 기업 문화는 점점 희석되지. 소비자 지상주의라는 구호를 외치지만 초심을 유지하는 기업은 극소수야. 소비자의 요구는 시시각각 변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기업은 결국 경쟁 상대와의 싸움에만 함몰되어 소비자의 미래와 진정한 요구는 소홀히 여겨. 이윤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는 가치관이 없는 기업은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없고 비즈니스 게임에서 오래 영속할 수 없어. 물론 위대한 기업도 변하지 않을 수는 없지.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위대한 기업이 더는 위대하지 않은 기업으로 변할 수 있어.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력해온 웰스파고에 대한 투자를 보면 버핏이 기업 문화의 우열과 변화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수 있어.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의 모든 대형 은행은 위험에 빠졌어. 웰스파고도 부동산 붕괴 이후 대출금 상환 중단 문제에 직면했지. 그런데 버핏은 금융위기의 핵심이 파생상품임을 알았어. 웰스파고는 온건하고 보수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어 다른 은행보다 파산할 확률이 낮았어. 웰스파고의 금융 파생상품 총액은 5조 달러로 다른 은행에 비하면 작았어. 사장 미스터 마켓의 지갑을 이용하라. 순환하는 경제 주기의 기회를 잡는 법.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스터 마켓을 이용해 성공을 거둔 사례를 돌아보자. 지난 50여 년 동안 멍고와 버핏은 경제 상황의 쇠퇴와 주식시장의 붕괴를 겪으면서 방직 공장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투자 지주 회사로 만들었어. 1973년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 다우존스 지수는 45% 하락했어. 주식시장이 폭락한 와중에 버핏은 낮은 가격으로 워싱턴 포스트지 그룹의 주식을 매수했어. 당시 4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기업이 8천만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이야. 1978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폴 볼커가 금리를 인상해 통화 팽창에 대처할 때 버핏은 제네럴 푸드, RJ 레이놀즈 타바코, 더 타임스 등을 사들였어. 1987년 10월 주식시장이 대폭락하자 버크셔 해서웨이는 코카콜라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어. 코카콜라 주식 매입은 자금이 고갈될 지경에 이르러서야 멈췄지. 21세기 초 인터넷 거품이 꺼지고 90일 테러의 충격 상황에서도 버크셔 해서웨이는 전통 업종의 선두 기업 주식을 사들였어. 통관 회사인 H&R 블록과 무디스 코퍼레이션의 주식 비중을 계속 늘렸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는 최근 가장 심각한 경제 붕괴 상황이었어. S&P 500 지수는 54% 하락했어.
버크셔 해서웨이 사무실의 전화는 주말과 심야를 가리지 않고 울려댔어. 지, 할리 데이비슨,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빗발쳤고, 이는 현금이 충분한 버크셔 해서웨이에게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였어. 경제 주기는 왜 피할 수 없을까? 레버리지 수준이 높은 은행 체계와 투기 광풍이 뒤섞여 불안정한 투자 거품이 일어나기 때문이야. 거품은 결국 언젠가 꺼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 전체의 붕괴를 초래해. 경제의 쇠퇴나 붕괴는 가치 투자자의 매입 전략에 이미 포함돼 있어. 버크셔 해서웨이는 시장의 과열 단계에 거액의 현금을 준비해놓고 광란에 참여하지 않고 절호의 기회를 기다려. 가용 자금을 준비한 버핏의 놀라운 반전. 안전마진은 가치 투자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야. 안전마진은 기업의 가치와 관련 있어. 가격의 상대 가치가 낮을수록 안전마진은 높아지고 기업의 질이 높을수록 안전마진도 높아져. 적당한 가격으로 펀더멘털이 양호한 주식을 가지면 안전마진은 장기적으로 손실을 방지해줘. 손실의 확률과 폭을 제어할 수 있으면 의외의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나타나고 수익률도 높아져. 가치평가와 기업의 질 중에서 어느 것이 안전마진의 진짜 핵심일까? 버핏은 이렇게 말했어. 정확하게 틀리는 것보다 대충 맞는 것이 낫습니다. 버핏의 이 말은 재무제표상의 저평가만 추구하면서 비즈니스의 본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충고를 담고 있어. 평범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은 시간이 갈수록 복리도 평범해져 결국 가치 함정에 빠져.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전마진은 기업의 질에 더 치중되어야 해. 미래 현금 흐름의 확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 시장의 경쟁이 극렬해지면서 새로운 난제가 나타났어. 전망이 밝고 확정성이 높은 비즈니스에서는 가치 투자자가 오래 기다려도 가치 평가상의 안전마진을 충분히 얻기 어려워. 위기가 가치 평가상의 안전마진을 창조하길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까? 아니면 이익 기대치를 낮춰 싸지 않은 좋은 기업 주식을 살까? 하는 고민이 생겨. 1960년대 초로 돌아가 보자. 멍거와 버핏은 자신만의 헤지펀드를 갖고 있었어. 당시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장이라 모든 주식 가격이 높았어.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을 따르던 버핏은 저평가된 주식이 거의 없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헤지펀드를 청산하고 자금을 파트너에게 돌려주며 기다렸어. 반면 멍거는 기업의 질적 안전 마진을 중시했기 때문에 계속 투자했어. 1973년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 주식시장이 폭락했어. 버핏은 저평가된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지만 멍거는 현금이 바닥나 아무것도 살 수 없었어. 주식시장이 회복되면서 멍거의 투자 이익률도 회복되었지만 좋은 시기를 놓친 것은 그에게 뼈아픈 일이었어. 주식 대신 여유 자금을 많이 보유하는 건 초기에는 투자 수익률이 낮을 수 있지만 적당한 기회가 나타나면 풍성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2020년 6월 말 버크셔 해서웨이는 30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적당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어. 오장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쉽게 믿고 맹목적으로 따른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면 생업에 집중하며 주가 변동에 신경 쓰지 않아도 평균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까? 절대 그렇지 않아. 이 간단한 결론은 논리적으로도 맞고 역사를 돌아봐도 완전히 성립해. 그런데 왜 지난 10년, 20년간 중국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8,090%가 손실을 보았을까? 이는 맹목적인 투자가 원인이야.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식시장을 열심히 연구하지 않아. 그들은 주식시장이 뜨거워질 때야 들어가고 기업 선택이나 가격 평가, 시장 변동 대응 같은 개념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해. 이런 때의 주식시장은 이미 고평가되어 있어 투자를 시작하기엔 불리해. 하지만 무식하면 용감한 법이야. 몇 번의 작은 이익을 맛본 후 투자자는 차익 실현을 위해 맹목적으로 덤벼들어. 정보를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펀더멘털을 연구하지도 않으며 주가가 오른 건 다 좋은 기업이라 생각해.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면 투자자는 오래 투자해온 전문가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들떠. 자신의 투자 실적에 흥분해 자신이 투자의 천재라 여기고 생업 때문에 방해받는다고 생각해. 치고 빠지는 수익률이 지수를 따르지 못하지만 수익은 상당해 몇 년치 임금을 웃돌지. 그러다 시장이 조정에 들어가면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 기업의 하락폭은 시장 지수 하락폭을 훨씬 초과해.
그 순간 시장은 투자자가 앞에서 잠깐 얻었던 모든 이윤을 몰수하고 투자자의 재무 안전망과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려 원금은 점차 사라지고 주식시장의 흉악한 모습을 드러내 쉽게 믿고 맹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커. 그들이 잃는 것은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야. 시간, 생활, 직업, 기회, 가족의 우정마저 잃고 인생의 신념을 잃을 수도 있어. 탐욕의 사고 공포의 판다. 시장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집단적 광기와 공황 현상이 나타나 투자자는 공포와 탐욕을 본능으로 받아들이고 냉정하게 결정해야 해. 투자 영역의 집단적 착오는 일정 주기마다 나타나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주식시장의 순환 속에서 전설적 부가 창조되기도 해. 1929년 경제공황은 주식시장에 파멸적 타격을 입혔어. 1954년에야 다우존스 지수가 고점을 회복했어. 거의 30년 동안 투자자들은 주식을 두려워하고 피했어. 1940년대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의 주가가 회복하기 시작했어. 그때 멍거와 버핏은 주식 투자에 발을 들여놓았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절이었지. 윗세대의 꺾인 의지가 그들에게 첫 번째 종잣돈을 만들어 주었어. 1950년대 말부터 1960년 초까지 포통주에 투자하는 풍조가 새롭게 유행하면서 기업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어. 멍거와 버핏은 그로 인해 천만장자가 되었지. 시장이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싼 주식을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기회를 얻는 것은 순환 속에서 가능해. 6장 투자자를 위한 마인드셋. 평생 20번의 투자 기회만 있다면. 이 장의 제목은 버핏에게서 나온 말이야. 버핏은 기회의 본질을 오래전에 파악했고 대학 강연에서 이 이론을 자주 언급했어. 그는 MBA 학생들에게 구멍을 20개만 뚫을 수 있는 펀치 카드를 주고 이렇게 말했어. 확실하게 투자할 곳을 정할 때마다 구멍 하나를 뚫는 겁니다. 평생 20번의 투자 기회만 있는 겁니다. 그 규칙을 잘 따르면 평균적으로 세상을 떠날 때 다른 방식으로 얻은 부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